이야기 보따리. 안녕하세요. 순이의 이야기 보따리 1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나무꾼의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캄캄한 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나무꾼 가이오쿠가 사는 깊은 산속에도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지요. 얘야, 날씨가 너무 추워졌구나.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덮고 덜덜 떨었어요. 어머니, 내일 장에 가서 새 이불을 사다 드릴게요. 가이오쿠는 나무를 팔아 모아둔 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 날 장으로 가던 가이오쿠는 키키 하는 새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가이오쿠가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눈처럼 새하얀 학이 날개죽지에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었지요. 저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가이오쿠는 얼른 화살을 뽑아주었어요. 학은 몇 번 날개짓을 하더니 회색빛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때 사냥꾼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니, 내가 잡은 학을 왜 놓아주는 거야? 사냥꾼이 눈을 부라리며 따지고 들자 하는 수 없이 가이오쿠는 이불을 사려던 돈을 내주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가이오쿠, 잘했어. 사정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가이오쿠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가 가이오쿠네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밤늦게 누구세요? 가이오쿠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문 앞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눈처럼 하얀 피부에 석탄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한 아가씨였어요. 여행을 하다 보니 밤이 너무 깊어서요.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가이오쿠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집이 누추해서 어쩌나. 어머니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이 이런 데서 주무실 수 있겠어요? 가이오쿠도 부끄러워하며 말을 덧붙였지요. 먼 길을 오느라 지쳐서 그래요. 근처에는 다른 집도 없고요. 가이오쿠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누추한 곳도 괜찮다면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하여 그 아름다운 아가씨는 가이오쿠의 집에서 묵게 되었지요. 가이오쿠는 첫눈에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도 한숨 자지 못하고 밤새 가슴을 졸였지요. 다음 날 아침 아가씨는 가이오쿠를 밖으로 불러내어 말했어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가이오쿠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저는 가난한 나무꾼인걸요. 하지만 당신은 공주처럼 아름다운데 어떻게... 전 당신의 착한 마음씨가 좋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아가씨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얼마 후 가이오쿠는 어머니의 축복 속에서 아가씨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날 아침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에게 새 이불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작하면 사흘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은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가이오쿠는 이상했지만 약속하고 말았어요. 사흘 후 아내가 방 밖으로 나왔는데 얼굴이 헬쓱해지고 몸도 조금 마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내의 손에는 깃털로 짠 이불이 들려 있었는데 아주 하얗고 가벼워 보였어요. 1000개의 깃털로 짠 이불이에요. 아가, 정말 아름다운 이불이구나. 내가 쓰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가이오쿠의 어머니는 감탄을 했어요. 어머니, 마을의 영주님께 팔면 어떨까요? 그 돈으로 보통 이불을 몇 채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자꾸나. 가이오쿠는
아내가 만든 이불을 가지고 마을의 영주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고운 이불은 처음 보는군. 영주는 이불 값으로 그 말을 2,000냥이나 주었지요. 한 채 더 있었으면 좋겠구나.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더 이상은. 아무 소리 말고 이불 하나 더 만들어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영주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산 위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가이오쿠는 아내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주님이 이불 하나를 더 만들어 오라는데. 순간 아내의 얼굴에 근심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이번에는 일주일이 걸릴 텐데 그러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절대로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고요. 가이오쿠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마침내 7일째 오후가 되자 가이오쿠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먹지도 않고 일만 하다니 혹시 쓰러지진 않았나 몰라. 가이오쿠는 아내를 살며시 불러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려 보아도 마찬가지였지요. 아, 쓰러진 게 틀림없어. 가이오쿠는 그만 아내와의 약속을 잊고 문을 덜컥 열었어요. 순간 가이오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빼빼 마른 학 한 마리가 자기 몸에 깃털을 뽑아 이불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학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결국 약속을 어기셨군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당신 때문에 목숨을 구한 학이랍니다. 가이오쿠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오래오래 함께 살면서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제 비밀을 아셨으니 이제 떠나야만 해요. 부디 안녕히 계세요. 학이 말을 마치는 순간이었어요. 창문이 덜컥 열리며 어디선가 수많은 학들이 날아와서 털이 뽑힌 학을 날개로 감싸고 날아올랐지요. 학들은 눈송이처럼 작아지더니 이내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가이오쿠는 언제까지나 학들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생각, 아름다운 아가씨는 가이오쿠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긴다면 누구의 마음을 가장 알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생각, 가이오쿠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나무꾼의 아내는 멀리 날아가고 말았지요. 여러분도 약속을 어긴 적이 있나요? 있다면 왜 그랬는지, 어떻게 사과했는지 생각해 보아요.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었나요? 나무꾼의 아름다운 아내는 일본 동화예요. 일본을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이웃한 나라지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진 일본은 모든 힘을 경제를 살리는 데 쏟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기, 전자제품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진행의 순이, 목소리 출연의 포포즈, 쓰리연, 이성우, 기술의 포포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